자, 그러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잘못된 조사가 민심을 호도한다며 민간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을 잘못 조작을 함으로써 사실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여론조사하는 제도 자체에 혹시 허점이 없는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방법을 좀 찾아나갈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가 그걸 수행했는지도 중요하고 응답률이나 그런 것들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못된 여론조사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거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인적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걸 왜 야당이 판단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와중에 이런 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지지율 뒤집히자 법안 발의. 여론조사 관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친명계에서. 여론조사 왜곡 발생,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 말은 관리하겠다는 건데 야당이 여론조사 업체를 왜 관리하냐? 라며 여당에선 카톡에 이어 여론조사도 검열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요건 법률로 규정하겠다. 여론조사 기관 정기점검을 의무하겠다 등의 내용 골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 내용은 논란이 없다 치더라도 이 시기에 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 질문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정말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가 도대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왜곡이고 조작됐다는 거예요? MBS, 갤럽, 리얼미터, 평판 여론조사, 조원 CNI, 미디어 리서치 1, 2, 3, 4, 5, 6번 중에서 어떤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꼽는 겁니까?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모르시죠? 예. 그런데 당에서 이제 문제 삼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 40% 나오고 해서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했었는데 4번. 네, 선관위가 이미 기각해버렸잖아요. 네네. 문제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문제 없다 판단했다. 한 달 전에 이미 또 그 체크를 했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문제 있다라고 민주당이 언급했는데 이것도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원 CNA 이런 데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그런 여론조사 네. 기관이고 또 당에서도 많이 의뢰도 했고 이런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이제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상하게 튄다, 네. 소위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 추이가. 그러면 여긴 왜 이러지라고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몇 개 여론조사 기관이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지 여론조사 무슨 관련 법을 개정해서 우리 여론조사,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돌직구군요. 우리가 달라져야지 여론조사 업체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발의해서 통과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우리 지지율이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법안 철회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형이 좋고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반적인 지형이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법안을 발의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를테면 한 달 전에 우리가 막 50% 이상 나오고 이럴 때 말이죠. 그러면 지지율이 높고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민주당이 더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니까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이것 때문에 더 내려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등 돌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뭐든지 법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마냥 좋게만 받아들여질 수 네. 있을까? 그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당을 위해서. 예. 김유정 의원님의 돌직구예요. 1, 2, 3, 4, 5, 6 여론조사 중에서 왜곡되고 문제 있는 여론조사는 뭔지 모르겠다라며 김유정 전 의원은 조사기관 들여다볼 시간에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왜곡되거나 이상한 여론조사는 없다는 건데 법안까지 발의됐어요. 자,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검사 출신의 김강삼 변호사님,
지금 카톡 검열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선 아유 카톡 검열 아니다라고 손살에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관리 강화 법안을 보면 민주당 판단 하에 이 여론조사는 정말로 여론조사 요건을 갖췄는지, 여론조사 기관 이 회사원들의 인적 구성 면면이 뭐야 이거 우리가 볼 때 이거 괜찮은 구성원인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뭐 고발을 하거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괜찮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법적인 측면하고 이제 정치적 측면 두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론조사 자체는요,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떤 등록이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맡게 되면 네. 이건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 제정하면 이건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등록권을 어떻게 하고 더군다나 여론조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의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랄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이건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이러한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대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많은 국민도 대선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아, 다음 대통령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지요라고 물어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고 내란죄가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법원 판결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예. 이걸 막 조급하게 다구치는 거죠.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란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칙과 이걸 벗어나 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네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죽은 권력이 지금은 된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러면 지금 국민은 이제 윤 대통령에서 눈이 이재명 대표한테 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또 재판에 일단 연결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정권의 어떤 대안이 되지 못한다. 네. 이래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더 큰일 날 일이 생겼다고 자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법과 권력에 의해서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입법 폭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죄를 아예 없애버린다. 이거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면 그 전에 했어야죠. 자, 여론조사 관련된 법안 발의 이거 위헌일 수 있다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도 전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렇게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 때 해야죠. 왜 이제 와서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 개개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뉴시스 보도에 보면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라는 보도가 뉴시스에서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자체한 여론조사도 왜곡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를 어떻게 좀 신뢰도를 높일지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 조작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여론조사가 이렇게 불신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때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이 나서서 여론조사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누가 봐도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 이럴 때 여론조사 방식을 개선하자 주장을 하면은 당연히 뭔가 관리 통제하는 걸로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타이밍이 아쉽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드 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때문에 사실 카톡 검열 논란도 검열이 아니라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라면 이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좀 사전에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이번에 여론조사 이걸로 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지금 공교롭게 지금 당이 역전된 상황에서 자꾸 여론조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뭐 여론조사 뭐 당이 국회가 통제하겠다 민주당이 들여다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 그 여심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뭐 정기점검 의무화하고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하고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이게 왜 우리 민주당이 통제한다는 거지? 이건 왜곡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당의 전략과 타이밍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근데 다만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예. 점은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당 내부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역전된 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내부 자료와 또 비공개죠. 네네. 자, 뭐 아직 그 보도의 어떤 진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근데 만약에 당 내부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도대체 앞서 들었던 당 대변인은 어떤 왜곡된 여론조사가 민심을 호도한다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여론조사가 민심을 호도하는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야 할 텐데 앞서 카톡 검열 논란 때도 기자가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의 조작 정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동네에서 개 모으다가 그 개똥 갖고 톡겼다는 등 뭐 이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거의 조작 그 정보죠.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뭔가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근데 갑자기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그런데 그걸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나? 계란이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이런 그 비교를 적당하게 하세요. 그 관련이 되는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그 기자님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나는 그만하면. 예.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준을. 뭐가 가짜뉴스고 뭐가 가짜뉴스가 아니냐,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는 기준이 뭐냐라고 기자는 물었을 뿐인데 그런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며 수준을 높여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고 퇴장하는 양문석 의원의 모습 논란입니다. 현재 계속 논란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얘기인데 어떤 여론조사가 도대체 왜곡됐다라고 보시냐라고 제가 앞서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렸는데 기자가 또 양문석 의원 등에게 이런 질문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양 의원이 기자들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저건 기자들은 저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더 심한 질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차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라서 일어난다.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니까 법을 만들겠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예. 지금 젊은 층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갑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갑질이거든요. 힘에 의해서 자기 능력보다 과잉 대표된다든지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 저렇게 저는 민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 사실 여론조사가 이런 여론조사 있었어요. 지역에서요. 여론조사 대상자가 한 500명.
응답률 1%, 2%. 이건 사실 신뢰도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1%면 100명 중에 한 명이면은 그 사람 지지자들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이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무슨 뭐든 이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들이 이미 전화번호를 확보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의 주인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지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편법이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여론조사가 네. 나오는 겁니다. 자, 누구 지지율 몇 퍼센트 만들어 드릴까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그걸 가지고 후보들은 또 내가 이렇게 인지도가 높다, 지지도가 높다 이제 홍보를 용어로 썼었죠. 그러나 이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론조사를 본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응답률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15% 이상의 응답률이 나와야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0% 정도 보고요. 또 이제 ARS와 전화 면접 조사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직접 전화 그걸 사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이 나오시니까 토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앞서 양문석 의원이 수준을 높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다. 뭐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그러자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본인들이 일단 설명을 해야 돼. 그런 질문을 던지기 네네. 전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한 다음에 자, 나의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뭐가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은 기자를 또 가까워져. 그리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입니다. 온순한 기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공격적이고 묻고 또 묻고 끝까지 궁지에 몰아넣는 그 기자가 좀 뛰어난 기자예요. 아마 백악관 프레스룸 가면은 저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저런 수준의 질문을 저렇게 유력지의 기자가 하지? 뉴욕타임즈 기자가 왜 저런 질문하지? 합니다. 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꼭 또 대답을 해요. 웃으면서 쪼크로 넘기든지 아니면 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저는 처음에는 기자의 수준을 탓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미국의 언론을 대하는 수준을 봅니다. 이 수준이 높구나. 기자의 수준을 떠나서 언론을 대하는 그 관료들 또는 정치인들 수준이 높구나를 보는데 방금 양 의원의 태도는 글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저러면 아닌 거죠. 네. 자, 그러자 여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통제한다는 발상을 즉각 버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에게 조금 여론조사가 불리하다고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지나치게 의문을 제기하고 또 뭐 항의를 하고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본인들이 통제하겠다라는 발상을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즉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마저도 억압하려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론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선 목적은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